어제 정의연 교수가 한 여성으로부터 스토킹을 받고 있다라고 입장문을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 여성에 대해서 정의연 교수는 스토킹 처벌법 그리고 공갈 미수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누구냐? 정의원 저성노화 연구소의 직원이었습니다. 그것도 정의연 교수가 직접 발탁한 그러한 사람이었죠. 자, 그런데 이 여성과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뿐만 아니라 이 여성이 이혼을 요구하면서 자신과 결혼해달라라고 하면서 스토킹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주장이 있었죠. 또 그리고 자신이 낸 저서에 대한 인쇄와 공동 저자를 등재해달라 뭐 이런 요구를 했다. 이 여성은 그만한 자격이 없다. 제대로 글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이었고, 자, 그리고 그냥 정리하는 이것저것 구술 정리 및 자료 조사하는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자, 이 같은 정의원 교수의 입장문에 대해서 이 여성이 하루 만에 반박문을 냈습니다. 정의원 교수가 주장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라는 건데요. 이 여성은요, 제목 보시는 것처럼 스토킹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정의원 교수의 이야기에 전면 반박했습니다. 뭐냐면 이 사건은 스토킹이 아니다. 고용 지위에 기반한 관계에서 발생한 위력, 성적인 폭력이다. 정의원 교수가 이 여성에게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고, 이 여성은 직원이기 때문에 해고가 두려워서 이를 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정의원 대표가 자신의 성적 요구와 취향에 맞는 특정 역할을 수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는 근무 시간뿐만 아니라 시시때때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장소가 좀 충격적입니다. 이 장소 또한 병원 연구실, 숙박업소, 그리고 이 여성의 집까지 여러 공간에 걸쳐 있었다라는 주장입니다.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정의원 교수는 이 여성이 마사지를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숙소를 잡고 자신을 데려갔다. 그리고 차량 안에서 이 여성이 일방적으로 자신이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신체적인 접촉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여성의 얘기는 전혀 다른 겁니다. 정의원 교수가 장소 불문, 시간 불문, 성적인 요구를 했다. 그리고 자신의 취향에 맞는 특정 역할 수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자신은 해고가 두려워서 이를 응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해고가 두려워서 이 같은 주장을 응했다는 것도 별로 신빙성이 안 가는 건 사실입니다. 정의원 교수님 여성과 어떤 좋은 호감의 관계를 유지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좀 일반적인 관계는 벗어났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A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 하지만 정 대표는 자살 가능성, 이 자살 가능성이라는 거는 정 대표가 스스로 자살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건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살 가능성, 사회적인 낙인, 해고 가능성을 언급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회적인 낙인, 해고 가능성은 상대방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피해자의 의사결정 능력을 사실상 압도했다. 그러니까 이 A씨가 어떤 의사결정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혼돈스럽게 만들었다. 이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명백한 위력에 의한 성적 요구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혼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정의원 교수는 이 여성이 자신에게 이혼을 요구했다라고 주장을 했죠. 하지만 이 여성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이혼을 요구한 적이 없다. 오히려 정 대표가 배우자와 처가에 대한 불만과 비난을 지속적으로 토로를 했다. 그래서 듣다 참지 못한 이 A씨가 제발 그만해라, 멈춰달라 요청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같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시킬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A씨는 얘기합니다. 자극적인 공방, 사생활 폭로는 원치 않는다. 사건의 본질은 스토킹이나 개인적인 갈등이 아니다. 이거는 축소시키는 것이다. 심각한 왜곡. 그래서 더 이상 입장 표명만으로는 문제를 정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무고,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등으로 형사고소를 포함해서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스토킹 얘기도 있습니다. 스토킹도.
일방적으로 이 피해 여성이 정의원 교수에게 연락을 한 게 아니고 이 정 대표가 일방적으로 차단했다고 합니다. 이 정 대표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차단시켰기 때문에 단발적 방문을 했다. 그러니까 많이 방문한 게 아니라 한 번 방문했고, 그리고 반복적인 지속적인 접근, 감시, 추적 행위가 전제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정도 방문했다라는 겁니다. 왜? 정 대표가 이 여성을 피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스토킹에 대해서도 법원이 스토킹 사실을 인정한 게 아니라 신고가 접수되면 절차상 이루어지는 임시적인 조치다. 그런데 마치 스토킹이 혐의가 확정된 것처럼 해석하는 거는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 이 두 사람의 갈등에 있는 부분이 또 뭐냐면 바로 돈 문제인데요. 이 정의원 교수가 이 책을 출간했죠. 저성노화 마인드셋.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정의원 교수는 그냥 보조 업무 정도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성 측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 여성이 작성한 원고를 정의원 교수가 동의 없이 그대로 단독 저서에 실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의원 교수는 이 여성이 집필 능력이 부족해서 실질적인 공저가 불가능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공동집필 계약을 해지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실은 알고 봤더니 이 여성과 이 정의원 교수가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이 여성이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입니다. 근데 정의원 교수로부터 먼저 공동집필 제안을 받았고 그래서 저성노화 마인드셋을 공동저자 계약으로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 책을 함께 만들어 왔는데 정의원 대표는 집필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여성은 자신이 쓴 글 그대로 저서에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 여성은 정의원 대표가 외부의 주요 일간지에 기명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한 원고를 정의원 교수 이름으로 그대로 공표되는 방식으로 사용해왔다. 그냥 초안 수준 정도, 참고용이 아니라 그대로 썼다. 사실상 자신이 정의원의 고스트라이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첨예합니다. 그리고 양측의 주장이 너무나 다릅니다. 자, 정의원 교수의 아주 드라이하고 짧은 입장문에 비교해서 이 여성의 주장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자, 법적으로 판단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정의원 대표 쪽이 상당히 불리한 부분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황상 그리고 특히 이 불미스러운 성적인 접촉 부분에 있어서는 이 여성 측의 증거를 수집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공동 저자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 여성의 주장이 맞다면 이 여성이 쓴 초안의 원고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 초안의 원고대로 책이 실렸는지 또 그렇게 기명 칼럼으로 나갔는지도 다퉈야 될 부분인데 이 또한 증거가 있다면 정 대표가 훨씬 더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스토킹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법적으로 다퉈야 되겠지만 단발성인지 아니면 여러 차례 가서 괴롭힌 것인지 이런 부분도 법적 다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정의원 대표가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양측 다 자극적인 공방이나 사생활 폭로를 원치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추가적인 입장이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입니다. 자, 정 대표 저성노화로 우리나라를 열풍에 휩싸이게 했던 그러한 교수이자 의료인이었는데 이 사생활적인 부분이 이 대표의 발목을 잡아 보입니다. 지금 서울 아산병원도 퇴사를 했거든요. 지난해 6월에. 그런 상황에서 본인의 명성에 굉장히 위태로운 일이 벌어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